장례식장 안에서 향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어요. 하얀 국화꽃들 사이로 남편의 영정사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직접 고른 사진이었습니다. 가장 따뜻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검은색 상복을 입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25년간 함께했던 남편을 보내는 마지막 길이었죠. 눈물이 흐르고 또 흘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거친 손이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여긴 네가 설 자리가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로웠죠. 저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 시누이, 심지어 조카들까지 말이에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놓치면 평생 궁금할 충격적 반전 지금 시작합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 시누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평소에도 저를 못마땅해 했지만 오늘은 대놓고 적대적이었죠. 저는 이 사람의 아내인데요. 25년간 함께 살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례식장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다른 조문객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보게 했죠. 아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어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도 안 된 주제에 무슨 아내야. 그 말에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는 결혼했잖아요. 결혼식만 했지 신고는 안 했어. 우리 아들이 생전에 말했거든. 시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장례식장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장 나가. 당신이 설 자리가 아니라고. 시누이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힘이 세서 제가 비틀거렸어요. 저는 25년간 이 사람과 살았어요. 병원에서도 보호자로 서명했고 앞을 간병했고요. 제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착각한 거야. 법적으로는 남남이었던 거지. 시어머니의 말에 주변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귓속이 윙윙거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제가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왜 말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저를 이런 상황에 혼자 두시는 거예요? 증명서라도 있어? 혼인고증명서 말이야. 시누이가 도전적으로 물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혼인신고증명서를 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서류는 자기가 관리한다고 했었어요. 없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시댁 식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마치 이미 계획된 일처럼 말이죠. 조문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저기 저 여자 진짜 아내가 아니었나 봐. 25년을 속고 살았다니. 남편 돈 보고 따라다닌 거 아닌가?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했던 그 미소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당신이 저에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알아서 나가길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밖은 차가운 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제 뺨을 스치는 바람이 얼음장처럼 시렸죠. 25년간의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윤정희입니다. 올해 52살이에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죠. 부모님은 하루 종일 밭일을 하셨고 저는 어릴 때부터 동생들 뒷바라지를 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밥을 해야 했고 빨래도 해야 했죠.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습니다. 대학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대신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했죠. 그때가 20살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손톱 밑에는 항상 기계 기름이 끼어 있었죠.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야 했거든요. 공장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6명이 한 방을 쓰는 곳이었어요. 프라이버시는 없었지만 그래도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는 게 감사했죠. 그렇게 7년을 살았어요. 27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남편을 만났어요. 이름은 박영수였죠. 저보다 살 많은 30살이었어요. 처음 만난 건 버스 정류장에서였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저는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으며 서 있었죠. 그때 영수 씨가 자신의 우산을 씌워줬어요. 같이 쓰시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어보니 인상이 좋았어요. 눈가에 웃음주름이 있었죠. 괜찮습니다. 저는 금방 갈 건데요. 제가 사양했지만 영수 씨는 끝까지 우산을 썼어요. 버스가 올 때까지 말이죠. 다음에 또 만나면 좋겠네요. 그렇게 말하며 웃었어요. 제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 마음은 처음이었어요. 그 다음 주에도 같은 정류장에서 만났어요. 우연이었는지 일부러였는지 모르겠지만요. 영수 씨는 늘 따뜻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몇 번 만난 후 영수 씨가 제안했어요. 저는 그런데 가본 적 없어요. 제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공장 다니는 여자가 카페에 가는 건 사치라고 생각했거든요. 괜찮아요. 간단한 곳이에요. 영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첫 데이트였습니다. 작은 다방에서 믹스커피를 마셨어요. 영수 씨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죠. 가족 이야기, 고향 이야기를 하는데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어요. 정희 씨는 참 대단해요. 가족들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시니까요. 그 말에 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교제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어요. 영수 씨가 청혼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공장 앞 작은 공원에서였어요. 벚꽃이 피는 봄날이었죠. 저는 너무 기뻤어요.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네, 좋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영수 씨가 제 손을 잡았죠. 따뜻했어요. 결혼식은 함께 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만 불렀어요. 영수 씨 가족들도 왔죠.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좀 차가웠어요. 저를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까워. 시누이가 귓속말로 그런 소리를 했어요. 들은 척 안 했지만 마음이 아팠죠. 신혼살림은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어요. 영수 씨는 회사를 다녔고 저는 계속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둘이 벌어서 살림을 꾸려나갔죠.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영수 씨는 집에 오면 제 어깨를 주물러 줬어요. 오늘도 고생했어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가끔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혼인신고 이야기를 꺼내면 영수 씨가 얼버무리곤 했죠. 그런 서류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저도 그냥 믿었죠. 영수 씨가 다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댁 식구들도 가끔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아직 법적으로는 미비한 게 있지 않니?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영수 씨가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5년이 흘렀어요. 저희는 아이가 없었어요. 영수 씨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가졌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이상한 일이었어요. 영수 씨는 점점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고 담배도 피웠어요. 제가 금연을 권했지만 듣지 않았죠. 작년부터는 기침을 많이 했어요.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자꾸 미뤘습니다. 괜찮아요. 감기예요. 그런 말만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졌죠. 폐암이었어요. 이미 말기였습니다. 2달간 병원에서 간병했어요. 밤낮으로 곁에 있었죠. 영수 씨가 죽을 힘을 다해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정희야.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미안하다는 건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 저는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혼자 법원에 갔습니다. 영수 씨의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 절차를 밟으려고 했죠.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주세요. 담당 직원이 말했어요. 저는 영수 씨의 사망진단서와 제 주민등록증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함께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잠깐만요.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한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럴 리 없는데요. 저희는 결혼했어요. 결혼식을 하셨어도 신고를 안 하시면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닙니다. 직원이 차분히 설명했어요. 법적으로는 아내가 아니시네요. 상속권도 없으시고요. 그 순간 제 머리가 완전히 하얘졌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확인 좀 다시 해주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직원이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25년간 함께 살았는데요. 사실혼 관계였던 거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타인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법원에서 나와서 벤치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죠.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그동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영수 씨가 서류를 자기가 처리한다고 했던 일들, 시댁에서 법적으로 미비하다고 했던 말들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집에 돌아와서 영수 씨 유품을 뒤져봤습니다. 혹시 혼인신고증명서가 어딘가에 있을까 봐서요. 서랍을 열어보니 영수 씨가 쓰던 수첩이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겨보는데 이상한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신고는 아직. 어머니께서 반대하시니까. 나중에 정식으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문득 영수 씨가 어떤 서류를 태우던 기억이 났어요. 몇 년 전에 마당에서 종이들을 태우고 있었죠. 왜 태우세요? 제가 물었을 때 영수 씨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수상했어요. 다음 날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혼인신고일로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런 걸 왜 물어?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법원에서 신고가 안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희는 결혼했잖아요. 결혼식만 했지 법적으로는 아니었어. 우리가 허락 안 했거든. 시어머니의 말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허락을 안 하셨다고요? 너 같은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수는 없다고 했어. 아들이 고집을 부려서 결혼식은 했지만 신고는 절대 안 된다고 했지. 제가 말문이 막혔어요. 25년 만에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영수 씨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었지. 본인이 동의했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영수 씨가 저를 속인 거였어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25년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법적으로는 타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영수 씨는 저에게 말을 안 해준 거예요? 왜 속이고 살았어요? 다음 날부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퍼진 거였죠. 정희 씨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았다며? 옆집 아줌마가 수근거렸어요. 남편 돈 보고 따라다닌 거 아니야? 25년이나 속고 살았다니 참 안 됐어. 그런 말들이 들려왔어요. 제가 마치 바람난 여자처럼 취급받는 것 같았습니다. 마트에 갔는데도 사람들이 쑥덕거렸어요. 저기 저 여자 TV에 나올 일이네. 법적으로는 남남이었다며? 귀가 따갑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집에 돌아와서 영수 씨 사진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 이제는 밉게 느껴졌어요. 당신이 저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사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25년이 뭐예요? 장난이에요? 하지만 사진은 대답이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웃고 있을 뿐이었죠. 그때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집 비우라고 연락 왔어. 무슨 소리예요? 그 집도 우리 오빠 명의잖아. 법적으로는 당신 집이 아니라고. 제가 현기증이 났어요. 집까지 뺏으려는 거였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전세금도 보탰고 살림살이도 제가 장만한 게 많아요. 증명할 수 있어? 영수증이라도 있고? 없었어요.
모든 걸 영수 씨 이름으로 했었거든요. 저는 바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무너졌습니다. 남편도 집도 재산도 모든 게 없어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거울을 보니 초라한 52살 여자가 서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머리카락도 하얗게 새어 있었죠. 25년간 바친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댁에서는 매일 전화가 왔어요. 집에서 나가라는 독촉이었죠. 언제까지 우리 집에 눌러 앉아 있을 거야? 시누이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저도 25년간 이 집에서 살았어요.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간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법적으로는 남의 집이잖아. 계속 버티면 무단 침입으로 고발할 거야.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협박했습니다.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갈 곳도 없고 돈도 별로 없었거든요. 영수 씨 월급 통장도 이미 동결됐다고 했어요.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사망자의 통장은 상속 절차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내인데요. 법적 배우자가 아니시면 권한이 없으세요. 은행 직원도 차가웠어요. 마치 제가 남의 돈을 훔치려는 사람처럼 대하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서 장을 보려고 했어요. 평소처럼 카드를 냈는데 결제가 안 됐습니다. 카드가 정지됐네요. 계산원이 말했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뒤에 줄 선 사람들이 다 쳐다봤죠. 현금으로 드릴게요. 지갑을 뒤져봤는데 10,000원밖에 없었어요. 장바구니에 담은 것들을 다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영수 씨 옷장을 열어봤어요. 혹시 돈이라도 숨겨놓은 게 있나 해서요. 정장 주머니를 뒤지던 중에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영수 씨 필체로 적힌 메모였어요. 미안해 정희야.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그 밑에는 또 다른 글씨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신고하면 집에서 내쫓는다고 했어. 나는 선택할 수 없었어.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영수 씨도 고민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결국 저보다는 자기 가족을 선택한 거죠.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까지 모두 왔습니다. 아직도 안 나갔네.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말했어요. 어머니, 저 갈 곳을 구해야 하나요? 그건 당신 일이고. 시아버지가 집 안을 둘러봤어요. 여기 있는 가전제품들도 다 우리 거야. 우리가 사준 거니까. 그건 아니에요. 제가 번 돈으로 산 것도 많아요. 제가 항변했지만 시누이가 비웃었어요. 증명할 수 있어? 영수증이라도 있고? 없었어요. 결혼 후에는 모든 걸 영수 씨가 관리했거든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예요. 냉장고도 우리가 바꿔준 거고 세탁기도 마찬가지야. 시어머니가 하나씩 가리키며 말했어요.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제 옷가지 뿐이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가방 몇 개에 들어갈 정도였어요. 언제까지 나갈 거야? 일주일만 더 주세요. 집을 구하려면. 사흘. 사흘 후에 안 나가면 경찰 불러. 시댁 식구들이 돌아간 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런 게 인생인가요? 다음 날부터 집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전세금도 없고 월세를 낼 돈도 부족했습니다.
부동산에 갔는데 사장이 저를 위아래로 흘어봤어요. 보증금은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지금은 많이 없는데요. 분할로 내면 안 될까요? 요즘 세상에 그런 집주인이 어디 있어요? 비웃는 말투였어요. 제가 초라해 보였나 봐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 늙어 보였어요. 눈가 주름이 깊어지고 입꼬리도 처져 있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영수 씨 회사에서 걸려온 거였습니다. 퇴직금 수령하러 언제 오실 거예요? 아, 제가 받을 수 있나요? 가족이시잖아요. 잠깐 희망이 생겼어요. 퇴직금이라도 있으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회사에 갔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 서명하시고 신분증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밀었는데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상하네요. 법적 배우자로 등록이 안 되어 있네요. 또 그 소리였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는데요. 그러시면 퇴직금 수령이 어렵습니다. 법정 상속인만 가능해서요. 결국 빈손으로 나왔어요. 퇴직금도 시댁에서 가져갈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저 아줌마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았다며? TV에서 봤는데 참 한심하더라. 제가 그렇게 유명해진 줄 몰랐어요. 누군가 인터넷에 그 글을 올린 모양이었죠. 지하철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쳐다봤어요. 정희야, 요즘 힘들지? 가식적인 동정 섞인 목소리였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25년이나 속고 살았으니 얼마나 억울해. 남편이 돈이라도 많이 남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들이 칼처럼 파고들었어요. 집에 들어가니 현관문에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시댁에서 온 거였습니다. 내일까지 나가지 않으면 자물쇠 바꾼다.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가방 3개에 들어갈 만한 것들만 골라 담았어요. 25년의 추억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영수 씨 사진도 하나 챙겼어요.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새벽에 잠을 깰 수 없어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5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때 문득 영수 씨가 마지막에 한 말이 떠올랐어요. 미안해요, 정희야. 뭐가 미안하다는 거였을까요?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비밀이 또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아침 집을 나서려는데 현관 앞에 낯선 청년이 서 있었어요. 25살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무언가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혹시 윤정일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박영수 아저씨와 관련해서 들 말씀이 있어서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영수 씨와 무슨 관련이 있는 사람일까요?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민준 씨의 목소리는 정중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긴 그런데요. 근처 카페에서 만날까요?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어차피 나가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민준 씨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말씀하세요. 영수 씨와 어떤 관계세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박영수 아저씨의 첫사랑이었어요. 그 말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영수 씨의 첫사랑이요. 그런데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3살이었죠.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저씨가 저를 도와주셨어요. 제가 잘할 수 있도록요. 영수 씨가요? 네. 할머니 댁에서 자랐는데 아저씨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대학교 등록금도 아저씨가 내주셨어요. 졸업할까지 계속요. 민준 씨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이 통장을 보세요. 20년 넘게 매달 입금 내역이 있어요. 통장을 펼쳐보니 정말 영수 씨 이름으로 매달 돈이 들어와 있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제가 어리둥절하게 물었어요. 아저씨가 왜 혼인신고를 못했는지 알 것 같아요. 민준 씨의 말에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저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제 어머니와의 일 때문에요. 어떤 문제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저씨와 약혼했었대요. 하지만 정식 결혼은 못했죠. 민준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약혼 서류였어요. 영수 씨와 민준 씨 어머니의 약혼서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시 결혼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거죠. 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런 복잡한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 집안에서 반대했어요. 특히 어머님이 심하게 반대하셨죠. 시어머니가요? 네. 아저씨가 제게 털어놓으신 적이 있어요. 어머님이 당신과 신고하는 걸 극구 반대하셨다고요. 민준 씨의 말에 제가 분노가 치밀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이유로 반대했던 거였어요. 그럼 영수 씨는 저에게 왜 말을 안 해준 거예요? 부끄러우셨던 것 같아요. 첫사랑과의 일도 그렇고 집안의 반대도 그렇고요. 민준 씨가 미안한 듯 말했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항상 당신을 지켜주고 계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만나셨어요. 당신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민준 씨가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영수 씨가 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찍은 것들이었죠. 이 사진들을 제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평생의 아내는 당신 하나뿐이라고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부부라고 하셨어요. 그럼 왜? 아저씨도 고민이었어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면 상처받을까 봐서요.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혹시 당신이 떠날까 봐 두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어요. 영수 씨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민준 씨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아저씨가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공증 받은 거예요. 유언장이요? 시댁에서는 유언장이 없다고 했는데요. 시댁 분들이 숨긴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던 거거든요.
유 원장을 보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윤정희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남긴다. 법적 자는 미비했지만 내 평생의 아내는 그녀뿐이다. 제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민준이에게 남긴다. 내가 책임져야 할 아이니까. 민준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당신을 원망했어요. 아저씨가 저보다 당신을 더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그랬군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아저씨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저와 마찬가지로요. 이 유언장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시댁에서 숨긴 재산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받을 몫도 찾을 수 있고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같이 싸워요. 아저씨의 진짜 뜻을 지키기 위해서요.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도 당신이 필요해요. 아저씨를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날 밤 민준 씨가 숙소를 잡아줬어요. 당분간 머물 곳이 필요하다면서요.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영수 씨의 진실을 알게 되니 더 아팠어요.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함께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다음 날 민준 씨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한 후 말했어요. 하지만 상속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시댁에서 숨기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재산 조사를 해봐야겠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영수 씨가 생각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이 3곳, 예금이 여러 개, 그리고 주식도 상당히 있네요. 시댁에서 말한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이것들을 시댁에서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법적 배우자가 아니시니까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제가 화가 났어요. 이렇게까지 속일 수 있나요? 법정에서 해결해야겠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날 시댁에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유언장이라 상속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죠. 다음 날 시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며 전화 걸었어요. 이게 뭐야? 유언장이라니? 영수 씨가 남긴 거예요. 공증받은 정식 유언장이고요. 가짜일 거야. 우리 아들이 그런 걸 남길 리 없어. 하지만 목소리에 동요가 느껴졌어요. 알고 있었던 거죠. 법정에서 만나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 같은 년이 감히. 욕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일주일 후 법정에 섰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나왔어요. 변호사도 대동했죠. 저쪽에서는 유언장이 위조라고 주장할 겁니다. 제 변호사가 미리 알려줬어요. 과연 시댁 변호사가 그렇게 주장했어요. 이 유언장은 위조된 것입니다. 필적 감정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공증사무소에서 작성된 정식 유언장입니다. 당시 영상 기록도 있습니다. 영수 씨가 직접 유언장을 작성하는 영상이 나왔어요.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민준 씨가 증언대에 섰어요. 박영수 아저씨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윤정희 씨를 평생의 아내로 여긴다고요. 그런 증언은 믿을 수 없습니다. 시댁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민준 씨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영수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아, 내가 죽으면 정희를 도와줘.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선 진짜 아내야.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시댁 식구들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지도 설명하겠습니다. 민준 씨가 계속 증언했어요. 제 어머니와의 법적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강한 반대 때문이었고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거짓말이야. 우리가 언제 반대했다고. 증거가 있습니다. 제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어요. 영수 씨가 민준 씨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거기에는 시댁의 반대와 고민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신고하면 집에서 내쫓겠다고 하셨어요. 나는 선택할 수 없었어요. 영수 씨의 편지 내용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거짓말이 들통난 거였죠. 재판장이 말했어요. 유언장의 진정성이 확인되었고 상속인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승리했어요. 정말 승리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영수 씨의 진심을 확인한 거였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만족하니?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쳐서. 제가 망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25년간 저를 속인 거죠. 제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런 유언장을 남길 리 없어. 영수 씨는 끝까지 저를 생각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막아서지만 않았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어요. 민준 씨가 제 어깨를 토닥여 줬어요. 이제 아저씨도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영수 씨 영정사진 앞에 앉았어요. 이제야 당신 마음을 알겠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요? 함께 싸울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영수 씨도 나름대로 저를 지키려고 했던 거라는 걸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던 거죠. 재판이 끝나고 한 달 후 상속 절차가 모두 완료됐어요. 영수 씨가 남긴 재산의 절반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었어요. 당분간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였죠. 민준 씨도 나머지 절반을 받았어요. 그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아저씨가 저를 끝까지 생각해 주신 거네요. 당연한 거예요. 영수 씨가 그렇게 아껴 했으니까요. 민준 씨와 저는 이제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영수 씨가 맺어준 인연이었죠. 새 집도 구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깔끔한 투룸이었어요. 오랜만에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민준 씨가 도와줬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짐을 정리하면서 영수 씨 사진을 거실에 놓았어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말이죠. 아저씨도 좋아하실 거예요. 민준 씨가 말했어요. 그날 저녁 시댁에서 전화가 왔어요.
신우이였습니다. 언니, 저희가 너무했죠. 사과하고 싶어요. 갑작스러운 사과였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요. 신우이의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어요. 25년간 저를 속였잖아요. 그게 쉽게 용서될 일인가요? 오빠도 힘들어했어요. 정말로요. 그럼 왜 말을 안 해줬어요? 가족들 때문이었어요. 특히 엄마가 워낙 반대해서요. 신우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라도 언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가족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고마운 말씀이지만 저는 이제 제 길을 가려고 해요. 언니, 영수 씨의 추도식 때는 연락드릴게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동네에서 우연히 예전 이웃을 만났어요. 정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 괜찮게 지내고 있어요. 그때 참 힘들었을 텐데. 소문 많이 났었잖아. 그 말에 제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괜찮아요. 남편분이 진짜 사랑했던 거였네. TV에서 봤어.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동정보다는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민준 씨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영수 씨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이죠. 아저씨가 자주 하신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요? 정희 씨는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저씨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민준 씨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도 당신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지 말이에요. 그 아이는 참 착했어요. 영수 씨가 그렇게 아끼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아저씨 추도식을 제대로 해드리면 어떨까요? 추도식이요? 네. 아저씨를 진짜 사랑했던 사람들만 모여서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었어요. 시댁의 형식적인 제사 말고 진짜 마음으로 영수 씨를 그리워하는 추도식 말이죠. 영수 씨의 동료들과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그들은 모두 저를 영수 씨의 아내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정희 씨, 영수가 당신 이야기 정말 많이 했어요. 자랑스러워했어요. 좋은 아내를 만났다고 말이죠. 그런 말들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추도식 마지막에 제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내가 아니었을지 몰라도 제 마음속에서는 영수 씨가 평생의 남편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분의 사랑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영수 씨 사진을 바라봤어요. 당신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마음이 평온했어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 씨가 또 다른 소식을 가져왔어요. 시댁에서 사과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읽어봤는데 시어머니가 직접 쓴 것 같았어요. 정희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우리 아들이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몰라봤다. 하지만 너무 늦은 사과였어요. 답장은 안 할 거예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 말이 맞았어요.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앞으로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새 집에 적응하면서 저는 새로운 일도 시작했어요. 작은 꽃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거죠. 꽃을 다루면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예쁜 꽃들을 보고 있으면 영수 씨가 생각났습니다. 이 꽃 참 예쁘네요. 손님들이 이렇게 말할 때면 뿌듯했어요. 민준 씨는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영수 씨가 남긴 유산으로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된 거죠. 아저씨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며 살아갔어요. 지금으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꽃집 일도 즐겁고 민준 씨와의 만남도 소중합니다. 가끔 영수 씨 꿈을 꿔요. 꿈에서 만나는 영수 씨는 항상 미안하다고 말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이해해요. 꿈속에서 제가 그렇게 대답해 주죠. 지난주에는 영수 씨 동료 부인이 꽃집에 찾아왔어요. 정희 씨 정말 잘 지내고 계시는군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영수 씨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민준 씨는 이제 제게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이 되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은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눠요. 누나 요즘 더 밝아지셨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민준이 덕분이야. 혼자였다면 이렇게 못됐을 거야. 아저씨가 우리를 이어주신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영수 씨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시장에서 시댁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요. 신우이였죠. 서로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언니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오빠가 보고 싶을 텐데. 가끔 생각나죠.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냥 지나간 인연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꽃집에서 특별한 손님을 만났어요. 젊은 부부였는데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부케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 신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결혼하시면 꼭 혼인신고 먼저 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당연히 해야죠. 그게 기본 아닌가요? 그 말에 제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기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바보였죠. 서로 사랑하신다면 법적으로도 보호받으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부를 보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행복할 거라고요. 점심시간에 민준 씨가 꽃집에 놀러 왔어요. 누나 오늘 기분 어떠세요? 괜찮아. 너는? 저도 좋아요. 아저씨 기일이 다가와서 생각이 많아지긴 하지만요. 벌써 1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영수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말이죠. 올해는 어떻게 할까요? 조용히 저희끼리 추도식 하면 될 것 같아요. 시댁에서 연락 오면 어떻게 해요? 정중히 거절할 거예요. 더 이상 그분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요즘 매일 쓰고 있거든요. 오늘도 평범하고 소소한 하루였다. 하지만 행복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영수 씨와 살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었는데 잃고 나니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았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영수 씨도 저 달을 보고 있을까요?
당신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감사해요.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진짜 가족이란 혈연이나 법적 관계보다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영수 씨와 저는 비록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부부였어요. 그리고 민준 씨는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이 되어 주었고요. 시댁 식구들은 법적으로는 가족이었지만 진심은 없었죠. 그래서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가족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진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인가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가족이란 이름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진심이라는 것을요. 영수 씨가 저에게 보여준 사랑, 민준 씨가 보여주는 따뜻함, 이것들이 진짜 가족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법적인 절차나 형식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만약 여러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거든요.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도 꼭 챙기세요.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5년간 함께 살았지만 법적으로는 남남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싸우시겠어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상황과 마음에 따라 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보상받게 되어 있다는 건 말이에요. 저도 힘들고 아픈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은 영수 씨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가족도 만났고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어요.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은 어디선가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사람과 인연 채널과 꼭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아참.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놓치기 아까운 건강까지 찾아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